전기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충전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주유를 하듯 배터리 충전을 해야 주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전기차임에도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곳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굳이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차가 있는데요. 바로 EREV로 불리는 전기차입니다. EREV는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의 약자, 즉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는 뜻인데요. 최근 자취를 감추었던 EREV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다루고 있어 EREV는 어떤 전기차길래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행거리 연장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정말 친환경차가 맞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자동차들은 각자의 영문 약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PHEV, 순수 전기차는 BEV, 수소 전기차는 FCEV로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칭인데요. 하지만 EREV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의 H, 플러그인의 P, 배터리의 B, 연료 전지의 FC처럼 차의 기능적 속성이나 명확한 특징의 첫 글자를 딴 기존 친환경차와는 다르게 Extended Range, 즉 주행거리 연장이라는 직관적이지 않은 약어를 쓰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명확한 무언가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개념적으로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EREV를 제조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차가 되기도 하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차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REV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구동은 전기차, 충전은 내연기관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모터로 달리고 엔진으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입니다. 모터와 엔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은 구동에 절대 관여를 하지 않고 줄어드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일종의 발전기 역할만 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가 병렬형으로 연결되어 동시 혹은 각자의 힘만으로 차를 달릴 수 있게 하지만 EREV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오직 모터만으로 구동되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터로만 달리지만 전기차와 개념이 구분되는 것은 배터리 외에 기름 탱크도 가지고 있어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만 넣어주면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가 자체 충전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충전 없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려준다고 하여 Extended Range, 즉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차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EREV는 친환경 차들과 많은 교집합을 형성함과 동시에 각 차량들의 단점을 커버해주는 공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터리로 구동되는 순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충전 대신 짧고 편리한 주유로 연료 보충을 해결한다는 점과 실시간으로 차 내부에서 엔진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큰 배터리 용량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가볍고 제조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는 모터 주행거리가 짧고 자주 엔진이 개입되는 것 대신 모터로만 구동되므로 더 조용하고 즉각적인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오직 충전만을 위해 늘 일정한 회전수로 돌아가는 엔진의 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 더 높은 연비를 뽑아낸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 친환경 차들의 다양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대세가 되지 못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충전 대신 휘발유로만 구동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친환경 차이냐라는 개념적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차라 부르는 전기차를 나누는 개념에는 플러그인, 즉 충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전기차 판매량을 측정할 때도 배터리를 가진 전기차 BEV와 PHEV만 포함시키며 플러그인을 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각국에서 실행하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보더라도 충전을 하는 전기차에 집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PHEV는 점차 지원에서 배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EREV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완속 충전이 가능한 차량도 있지만 아예 충전구 자체가 없는 차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기존 차량과 다른 특이한 이질감인데요. 이는 EREV를 시승했던 많은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EREV의 경우 배터리 잔량에 따라 엔진이 충전을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차량의 구동 상태와 연결성이 적다 보니 어색하다는 것인데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면 엔진의 RPM이 함께 높아지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상황에 맞게 발생하지만 EREV의 경우 차량의 모터에 연결된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어야 엔진이 작동되기 때문에 속도와 상관없이 엔진이 작동되고 엔진의 회전 속도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현재 속도나 상황과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EREV들이 1.5리터 이하의 소형 엔진을 장착하다 보니 거칠고 소음이 꽤나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만큼 최근에 나온 전기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0여 년 전부터 상용화된 기술이며 이미 출시된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서 판매된 적이 있는 쉐보레 볼트, 지금의 B가 들어간 볼트가 아닌 V가 들어간 볼트가 EREV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차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트 역시 전기차라는 큰 개념으로 함께 쓰였고 배터리만으로 가는 혁신성이 부족한 전기차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그리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쉐보레 볼트 외에 국내에는 EREV의 개념을 가진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출시되지 않다 보니 언론에서는 자취를 감췄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1세대를 거쳐 2세대까지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의 중심에는 2016년 11월 닛산이 출시한 노트 e-파워가 있는데요. 닛산 노트 e-파워는 EREV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차량에 해당되며 더 세세하게 분류하면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전기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준의 1.5kWh의 배터리를 부착하고 1.2L의 가솔린 엔진으로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매우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따로 플러그인하여 충전은 불가능하고 오직 휘발유를 넣는 주유구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1.5kWh이면 대략 완충 후 10km 전후를 갈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감안하더라도 자주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닛산은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이 달리는 속도로 인해 도로 소음이 증가할 때 엔진을 작동하게 하여 충전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엔진의 열 효율을 레이싱차에 맞먹는 50% 수준으로 증가시켜 연비를 향상시켰습니다. 닛산 노트 e-파워는 출시 1년 만에 10만 대 이상이 판매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고 e-파워가 적용되지 않는 버전을 포함해서 2017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형차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인기는 한 해에 끝나지 않고 매년 일본 자동차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했고 2020년까지 약 43만 대가 팔릴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토록 EREV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지리적 특성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화력 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충전비의 경제성도 뛰어나지 않을 뿐더러 굳이 충전이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순수 전기를 살 이유가 없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 컴팩트하고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호한 일본인에게 이륜구동 기준으로 1리터당 기본 30km, 최대 38.2km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에 2천만 원대 초중반이라는 착한 가격에 환경 보조금 혜택까지 받고 뛰어난 주행 보조 옵션까지 갖추고 있는 데다가 조용하고 즉각적인 출력을 가지고 있는 EREV는 말 그대로 인기 폭발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은 지난 5년간 베스트셀링카에 늘 포함될 만큼 EREV가 인기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EREV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팔리는 중국에서 수상한 낌새가 포착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EREV를 생산하는 브랜드는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인기 차종에 포함되지는 못했는데요. 여러 브랜드 중 테슬라 공동 창업자로 시작되었던 SF모터스는 EREV를 만드는 중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SF모터스는 2018년 SF5라는 차종을 만들어 2020년에 판매를 했지만 연간 판매량이 700대 수준으로 그의 1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하면
거의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리스 SF5가 새로운 버전의 차를 출시하면서 예약 판매를 받았는데 주문 시작 이틀 만에 3,000대를 돌파하더니 일주일 만에 6,000대를 돌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의 대략 9배 이상이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화웨이가 있었는데요. 올해 2월쯤 화웨이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함께 전기차를 제조할 것이라고 알려져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소문은 출시한 지 2년이 된 사이리스 SF5를 파워트레인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화웨이의 손길로 재탄생시킨 SF5 화웨이 에디션이 출시되면서 사실화되었고, 화웨이가 가지고 있던 중국 전역의 소매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판매를 시작해 중국인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되고, 이는 놀라운 예약 주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닛산의 노트 E-파워가 하이브리드에 가까웠다면 사이리스 SF5 화웨이 에디션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에 더 가까운 EREV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적용해 540마력에 820Nm의 토크를 내 제로백 4.7초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35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완속 충전도 가능하며 순수 전기 모드로만 180km 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면 NEDC 기준으로 대략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NEDC 기준은 매우 후한 주행거리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 1000km 주행거리를 가는 전기차라는 화웨이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웬만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압도하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성능 외에도 화웨이 하이카 솔루션이 적용되어 휴대폰으로 스마트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오페라와 같은 음질을 구현하는 11개의 사운드 유닛이 적용된 것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오닉5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V2L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만큼 제한적으로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는 아이오닉5와는 다르게 휘발유를 연료로 자체 엔진 시스템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EREV 특성상 말 그대로 움직이는 대형 발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캠핑을 하러 가더라도 목적지 주변 주유소에서 기름만 가득 채우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것이죠. 화웨이는 SF5 2륜구동의 경우 3,800만원 수준, 4륜구동의 경우 4,300만원 수준에 판매하고 있어 예약 주문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REV는 기본적으로 휘발유를 메인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탄소 배출 제로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지금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견줄 만한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친환경차의 흐름이 순수하게 배터리만 사용하는 전기차인 BEV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해도 운행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EREV를 각국 정부가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뛰어난 효율로 또 하나의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을 받을지, 아니면 온전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